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4월 25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지수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분들이 조금 많이 좀 답답해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 불안감 때문에 투매가 좀 약간 나왔는데 여기 시황을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이제 문자 보내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주들하고 테마주들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심층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개인들 투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글쎄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습니다. 크게 빠지거나 그런 나라들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장이 끝날 때쯤부터 이제 하락을 조금 이제 더 이제 나오면서 2%대 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자, 살펴보시죠. 일단 주변국이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상승했고, 그죠? 그 다음에 대만은 이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홍콩은 0.8% 마이너스로 끝났죠. 중국이 2.4% 이제 급락으로 끝났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이랑 시차가 1시간 정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좀 밑으로 쫙 뺐어요. 그래서 2%대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우리나라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4%대에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끝났는데 코스닥이 이제 1%까지 하락을 했죠.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흔드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바로 가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바로 올라가려면 이제 다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누차 강조를 좀 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신고가가 나 있거든요. 특히 나스닥 지수 보시면 신고가 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신고가가 나기는 났는데 강하게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죠. 네.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근데 갱신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쭉 뽑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터치만 했어요. 살짝 닿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는 이제 좀 불확실한 거예요. 뭐가 불확실하냐면 증시가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그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따라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강한 모습이, 확실한 모습이 보여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 많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 특히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요 3대 지수 있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국제 유가 있죠. 요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시황을 잡는데 아주 큰 이제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고 미국 증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좀 개인들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개인들의 마음이 여전히 이제 불편할 뿐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랑 코스닥 양쪽 다 이제 순매도를 하긴 했는데 보이시죠? 근데 양인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네. 외국인 100억 정도 순매도고요. 그죠?
코스닥에서 300억 정도 수매도인데 기간도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는 오늘 샀어요. 이제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팔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걸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그러니까 쭉 3월, 4월 중순까지 사다가 최근에 조금 샀다, 조금 팔았다 이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들은 또 여전히 또 팔고 있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외국인들은 이제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해놨는데 외국인이 그 매집해놓은 주식을 크게 뭐 팔거나 뭐 외국인의 그 뭐 그런 것들이 이탈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우지수가 신고가 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예.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이제 개별주들이 좀 덜 빠졌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이 더 많이 나왔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견뎠거든요. 중소형주들은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졌죠.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닥이 2배 이상 빠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불안해요. 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오늘 좀 투매가 나온 거예요. 저번에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네, 여기서도 그랬고, 개인들이 가다가 살짝 음봉만 한 2, 3일, 3, 4일 이렇게 때리면 이런 차트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너무 크게 이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식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리 싸움이에요. 이런 작은 음봉들의 그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큰 돈 벌 수 없어요. 네. 앞에서 이렇게 큰 하락도 견디셨는데 이런 거 하나 못 견디시겠습니까?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오늘 뭐 마감 시황을 항상 저녁 방송에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미국 증시를 잘 쳐다보시고 큰 흐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예요? 이제 오늘 아까 문자 보내드렸던 게 이제 급등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 있죠. 요즘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게 없죠. 그죠?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급등주 쪽으로 이제 개인들이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고 지난주 2주 동안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급등주 들어가서 수익 내세요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급등주 들어가서 물리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마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지난주부터 그랬을 거예요. 고점에서 안 물리는 비법 이런 거 막 기법 강의 막 가르쳐 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반짝 하루 이틀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 뭐 5G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와 5G 같은 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 같죠. 근데 막상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종목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5G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일부 몇 종목이 잠깐 올라갔다가 또 다른 게 또 올라갔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꼭 한여름에 국지성 소나기 있죠. 그때 잠깐 이제 왕창 한번 내리고 끝나는 그런 소나기 있지 않습니까? 게릴라성 소나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반짝 올라가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가요. 5G 관련주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큰 테마를 형성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바톤 터치 하듯이
많이도 못 가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테마주가 진짜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척만 한다 이거예요. 쉽게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물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또 그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기업들 있죠. 인수할 것 같은 기업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개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물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2주 동안은 이제 물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급등주하고 이제 테마주들을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급등주가 뭔지, 맨날 급등주 하는데 그 급등주가 뭔지, 테마주가 뭔지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급등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급등주의 그 정체를 모르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급등주가 어떻게 보면 급등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굉장히 미인이죠, 그죠? 뭐 미인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급등주가 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급등주라고 하는데, 이 개인들이 급등주 가지고 돈을 왜 못 버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급등할 종목을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급등한 종목을 사요. 말장난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급등할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서 그게 또 급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를 터뜨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자꾸 이제 거래량을 자꾸 보고 잘 생각해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요즘에 개인들이 많이 물렸습니다. 그 지금 이제 개인들이 근데 지금 이제 몰려서 들어가는 곳이 이미 급등한 종목들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개인들이 바보라서 거기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개인들이 지금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 투자자 중에 조금 바보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대형주도 좀 할 만한 게 있고, 그죠? 뭐 정상적으로 좀 할 만한 게 지금 여러분 그 개인들이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대형 쪽에서 신고가 나는 게 많고 뭐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 신고가 나는 게 많으면 개인들이 그쪽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할 만한 게 별로 없으시니까 눈에 띄는 데가 없으니까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참 많은데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요? 이제 최근에 급등한 종목도 거기 들어가서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실패하는 원인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골병 만드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낙폭과대주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들어가서 보초만 쓰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대표적인 게 뭐 이번 주에 급락했던 게 이제 그 유시민 씨 테마주죠. 언뜻 보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되게 많이 예,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언뜻 보기에는 그 되게 많이 내려와서 바닥인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내려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뭐 하시냐면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 딱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다 내려온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들어갔는데 음봉 때리면 당황하는 거예요. 바닥이 아니었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선주하고 수소차잖아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공략한단 말이에요. 대선주 같은 경우 여기 위에서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살려는 분들이 있는데 잘 고르셔야 돼요. 특히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겠죠. 바닥인 것 같은데 양봉 안 나오고 음봉 나오죠. 막 흔들죠, 그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들이 이런 쪽에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데 거래 터진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 터지기 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시냐면 정책주 있죠. 네. 나라에서 발표하는 뭐 정책주 이런 것들을 지금 공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5G겠죠, 그죠? 실제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네, 5G 들어가 있는데 5G 관련주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테마주가 올라가려면 제가 아프리카 속담 걸 가끔 이제 인용을 하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그죠?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테마주가 그래요. 테마주가 혼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만약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테마가 한 10종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5G라고 할게요. 5G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한 10종목이 있으면 그 10종목이 다 같이 가야지 먼저 가고 좀 늦게 가고 이런 차이가 요즘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다 어우러져서 다 같이 가야지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가요. 근데 혼자 막 가잖아요. 남들은 안 가는데 혼자서 막 가면 그건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려요. 가다가 쓰러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종목도 급등한 것들 쭉 살펴보면 5G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급등한 것들이 한두 개씩은 나와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5G 관련 그 통신주들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수십 개 정도는 돼요. 그 수십 개의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 종목, 내일은 저 종목, 하루 이틀 반짝거리고 말아버려요. 안 가요, 다시는. 근데 이제 그 한 3일 뒤에 보면 다른 게 가고 그것도 하루 이틀 가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짝 상승 조금 나오다 말다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게 테마주가 옳게 가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정부하고 그 삼성에서 이제 비메모리 투자 133조인가요?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특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 삼성 비메모리 투자 관련된 수혜주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갈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더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테마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갈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들이 이제 그 개별주를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잘 모르는 것들은 좀 하기 싫고 작년에 이제 투매도 심했고 장이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이제 내 투자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좀 안전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려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안전장치가 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뭐가 되겠어요? 정책주죠. 나라에서 밀어준다는데 가는 거 아니야? 예, 맞기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정책이 집행이 되고, 그죠? 예산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이 집행이 되고, 실제로 그게 기업에서 투자가 되고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이제 수혜를 입는 기업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직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깐 반짝 상승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장은 그 재료로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133조라고 하니까 이거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하게 막 저기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재료로 인해서 잠깐 반짝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또 전체가 다 드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다 빼버린다든지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책주들을 공략하시려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아요. 정부에서 삼성에서 그렇게 투자하기로 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나중에 또 가더라도 지금 들어온 개인들 다 털어버리고 가겠죠. 네.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이미 많이 터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두고두고 살펴보셔야 돼요. 재료가 이미 터졌죠. 여기서 누가 들어왔겠어요? 세력이 들어왔겠어요? 세력이 한국경제나 매일경제나 이런 이제 신문 뉴스 보고서 뭐라고? 삼성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세력이 들어왔겠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요. 세력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세력인데요. 그죠? 네. 세력이 누구한테 팔았겠어요? 개인들한테 팔았겠죠. 세력이 뉴스 보고 들어옵니까? 뉴스 보고 들어온 건 개인인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삼성 관련된 그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내일도 분명히 급등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5G처럼.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주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한 100개는 넘지 않나요? 최소한? 네. 한 몇백 개 될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급등할 한두 종목을 맞추셔야 돼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나라에서 아무리 육성을 해줘도 그게 지금부터 뭐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급등주들하고 테마주들 올라가는 동향이 지금 그래요. 개인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일반 개인들은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 수익을 내려고 발버둥을 치시는데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수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할 얘기가 더 있는데 5G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실체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수십 개, 한 100개 넘을 수도 있어요. 5G 관련주들이 다 따지면. 옛날에 그 대북주 중에 옛날에 철도 테마주들 있죠. 옛날에 철도 테마주 그러면 한 많아야 20개였어요. 실제로 급등하는 건 5개도 안 되고. 네. 근데 작년에 그 대북주 이제 테마주 대북주로 갈 때 철도주가 한 150개, 200개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뭐 이렇게 많아 그랬어요. 네. 다 그냥 철도주로 둔갑을 시키는데 5G도 그렇게 맘만 먹으면 아마 100개, 200개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두세 개씩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띄엄띄엄. 그걸 정확히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돈이 거기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히 거래가 터진 급등한 종목들은 개인들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종목들 어떻게 떨어지나요? 그 앞에 미세먼지 그 얘기할 때 다 공부시켜드렸지만 급등했다가 그냥 천천히 빼버려요. 이렇게 빼요. 그나마 좀 운이 좋은 종목들은 여기서 한번 반등하면 나오고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지금 거의 없고 그냥 계속 밀어버려요. 아니면 급등했다가 멈춰 있어요. 더 가지도 않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 같으세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급등주하고 테마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급등주는 아무튼 이제 그 이미 급등한 종목 말고 이제 급등할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주 있죠. 보통 이제 세력주 그러는데 여러분들 세력이 있는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세력이 없는 종목을 사고 싶으세요? 세력이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막 세력주 이걸 추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희 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추천할 때 저희 방에서 이제 그 단기 매매 위주로 가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종목들, 예, 중장기 위주로 가는 이제 라이브 방도 이제 라이브 그쪽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단타는 아니고 단기 매매 위주로 5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는 이제 그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회비가 비싸요. 네, 일반 단톡방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회비가 좀 비쌉니다. 여기 한 80만 원 합니다. 한 달에. 네. 그 다음에 라이브 쪽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인데 이 그 세력주들 세력이 있는 종목들을 세력이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단톡방에도 드리고 라이브 쪽에도 드려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30% 전후 수익에서 이제 짧게 끊어내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들 세력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개별주 갖고 특히 개별주 가지고 빨리 수익 내시려면 맞아요. 그 종목 안에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력이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세력이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저희 방에 들어오셔도 물론 이제 편안하게 리딩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네. 세력이 있는 종목을 딱 들어가면 힘든데 어떻게 힘드냐면 이 막 급등락을 이제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개인들 나가게끔 털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터냐면 작년에 10월달하고 11월달에 이제 급락이 많이 났었죠. 이렇게 네. 급락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손실 주면서 나가라 이거예요. 밑으로 흔들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흔드는 줄 아세요? 위아래로 흔들어요 이렇게. 이게 뭐겠어요?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면서 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네. 그전에는 이제 손실을 주면서 터는데 지금 방법이 바뀌었다니까요. 잘 보세요. 들었다 놨다 하죠. 네. 들었을 때 수익이 한 10% 예를 들면 그러다 말면 뭐 손실 5% 났다가 아니 들었을 때 15%씩 났다가 내리면 이제 수익 없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열받죠.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세력이 오케이 다 나갔네 쫙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가 팔기만 하면 급등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조금만 다듬으시면 수익들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급등 직전에 나오는 세력의 마지막 털기예요. 네. 수익을 줬다가 뺏었다가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약간 안 좋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주식을 빨리 내버리겠죠. 세력도 좋아서 그걸 좋게 이제 좋다고 받아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으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해요. 대신에 견디기만 하시면 남들이 못 내는 수익을 금방 내실 수 있어요.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들었다 놨다를 위쪽으로 수익을 줬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세력들이 개인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이렇게 힘들게 하죠. 마치 이 종목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세력이 들어와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재료가 있어서 매집을 했는데 종목이 쫙 눌러요. 보니까 거래도 없고 호가창에 보니까 거래도 안 돼요. 최근에 호가창 보는 거 가르쳐 드렸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잠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왠지 이 종목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죠? 아무도 거래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마른 오징어 그냥 말리듯이 그냥 말리는 거예요. 네. 왠지 그냥 사막에 나 혼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을 이렇게 피를 말리는 거죠. 네. 내가 살려고 했던 다른 종목들은 막 솟구쳐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뭐 진짜 아예 세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세력이 분명히 이제 들어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급등 직전에 뭐 하냐면 이렇게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말려버려요. 씨를 말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 씨를 말립니다. 마지막에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있으면 어때요? 네. 둘 중 하나예요. 들었다 놨다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누르지 바짝 눌러놔요. 네. 요것만 인내하시면 이제 큰 수익들이 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제 뭐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저거는 테마주로서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더 센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더 센 거.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요번에 정부에서 뭐 발표한 거 중에 뭐 바이오주 같은 거는 안 움직였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주는 움직였는데 바이오나 뭐 다른 것들은 안 움직이죠. 그죠?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이거예요. 뭐 저희 방에서 매집하고 있는 어떤 뭐 테마나 업종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밖에서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무방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테마주가 많이 갈까요? 어떤 개별주, 어떤 업종이 많이 갈까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전혀 생각 못하는 게 갈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요. 개인들이 지금 가장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게 바이오예요. 근데 바이오주 중에서 분명히 실적이 좋거나 뭐 재료가 있는 것들은 급등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게 바이오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가장 생각지도 못하는 업종과 테마에서 거기에서 이제 급등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개인들이 지금 이제 모든 신경이 어디가 있냐면 이미 대량 거래를 터뜨려서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여기가 있어요. 왜 여기가 있냐면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게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에 꼽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은 시장이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오랫동안 겪을수록 어떤 심리가 있냐면 확실한 거를 살려고 하는 이제 확실한 거 있죠. 불확실한 거 말고 확실한 걸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생각하는 확실한 게 뭐예요? 이 급등을 한 게 왜 급등했는지 이건 이미 다 이유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가 뭐고 뭐 세력이 어떻게 하고 뭐 외국인이 얼마나 샀고 이런 거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여기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양봉에 대는 거리도 터졌겠다. 기사 검색해 보니까 또 갈 것 같은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뭐 어떻게 되냐면 더 가느냐 그게 꼽혀 있는 거예요. 이걸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안전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겠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재료가 있는데 왜 못 가요? 그렇게 확실하고 좋은 재료가 있는데 왜 못 가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세력이 매집 중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음목 맞고 떨어지면 여기에서 최소한 20%에서 40% 정도 손실 보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개인들 물리게 만드는 테마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거를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뭐 갖고 있는 분들 잠 못 주무실까봐. 근데 개인들 물리게 하는 테마주들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차트 보면 알아요, 대충. 네. 아, 개인들 선호하는 차트 나오는구나. 오늘은 종목 얘기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네. 제 입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거든요. 네. 종목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최근에 급등했는 테마주들 중에 차트가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급등했어요. 아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쭉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더 이상 못 나가고 버벅버벅 거리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돌리고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사세요. 네. 물리면 약도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기본 20에서 30% 정도는 손실 나세요. 네. 다시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왜요? 여기서 대량거래 터졌고 본인이 매수하신 자리에 아마 대량거래 터진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악성 매물대가 돼요. 나중에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본인 매수가가 악성 매물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전에 안 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은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용 아끼신다고 매매를 막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종목들이 있어요. 대량거래 터지고 특징이 뭐냐면 대량거래 터졌는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터져 있어요. 네.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거의 다 물려요. 대표적인 게 종목 얘기 안 하기로 했죠,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또 얘기해드리면 또 그 걱정하실까봐 갖고 있는 분들. 근데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급등 많이 했던 것들 중에 이런 차트들 굉장히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을 피하고 어떤 걸 사셔야 되느냐? 이왕에 개별주 위주로 급등주 이렇게 아니면 테마주 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그 재료가 오랫동안 갈 만한 이제 그런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세요. 테마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테마 잘하는 법, 테마주 공략 잘하는 법 궁금하시죠? 테마주 잘하려면 뭐 차트를 잘 봐야 될까요? 차트를 잘 보면 큰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방에서 이제 급등주 검색기 얘기했는데 급등주 검색기 제가 써보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도움 안 돼요. 이미 급등한 거를 알려주거든요, 얘네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필살 기법 알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거 이제 안 되는 기법 그런 거 말고 새로운 기법, 나만 아는 기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테마주를 정말 잘하려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테마주는 정상적인 테마주가 있고 비정상적인 테마주가 있어요. 정상적인 테마주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정책주들, 그죠? 아니면 뭐 신기술,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나 최근에 뭐예요? 공기청정기 같은 거, 미세먼지 테마주들이죠. 이런 것들 급등해야 하네요. 했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전혀 생각도 못할 때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했어요. 근데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테마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중에 그게 아마 매출 그 기업 실적에다 반영이 될 거예요. 이번에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 많이 팔렸으니까요. 근데 개인들이 언제 들어가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왜 들어가는 줄 아세요? 확실하거든요. 예? 뭐 그 위니아나 그런 것들, 위닉스, 대유위니아 이런 것들 실제로 그 팔지 않습니까? 뭐 KM이나 50 같은 거, 웰크론 마스크 팔잖아요. 많이 팔렸거든요.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근데 주식 어디서 사냐고요. 여기서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 그러게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 얘기 아니에요. 개인들은 이거 다 걸려들어요.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뭐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또 가냐 못 가냐, 더 가냐 못 가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물리시면 약도 없습니다. 진짜 약도 없습니다. 이 미친 개한테 물리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올라올 때 여기가 악성 매물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만 사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요. 네.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정상적인 테마주가 있는데 그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을 나중에 개인들이 여기서 확신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떨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그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뭐 테마주들, 뭐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테마주들이 있죠. 이건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그 지카 바이러스 아시죠? 그 브라질 그때 올림픽 할 때였나요? 월드컵인가 올림픽인가 하여튼 그때 그 브라질에서 그 지카 바이러스라고 애기들 왜 소두증 걸리는 거 있죠? 그게 막 갑자기 그때 반짝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유니더스죠. 옛날에 그거 갖고 저희 방에서 200% 이상 수익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브라질은 그쪽은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이제 좀 덥잖아요, 그죠? 네. 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 열대성 그 기후니까. 거기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모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문제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2월 달하고 1월 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모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모기 없잖아요. 그죠? 모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그 아파트 그 보일러실 같은 데 가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기가 어디 있으니까.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입이 다 삐뚤어지겠네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테마주 하나 갑니다. 이게 누구냐? 50이었어요. 50이랑 지카 바이러스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로 50이 갔어요. 50이 왜 갔을까요?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마스크를 50이 하는 회사가 본드 회사거든요. 본드 회사인데 이제 그 마스크도 만들죠. 네. 근데 50이 그때 급등을 했었어요. 2016년 여기 1월 달에 상한가들하고 쫙 급등을 했어요. 4,000원 정도에서 6,000원대까지 한 5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게 그때 지카 바이러스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3년 전 얘기인데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이에요. 이거 왜 갔어요 이때? 어? 방충망 테마주로 갔어요. 방충망. 추워 죽겠는데 누가 1, 2월 달에 방충망을 달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저기 멀리 어디에요 저기 브라질은 우리나라 거의 정반대 아닌가요? 정반대편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모기가 와요. 근데 실제로 이 방충망 테마주가 형성이 돼서 급등했다니까요. 그때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별게 다 가네. 뭐 그랬는데 이게 타르가님 네. 요게 그 저기로 갔었어요. 방충망 테마주로. 나중에 기억해 놓고 계세요. 또 혹시라도 또 이제 방충망 테마주 가면 맞다 50 딱 기억하시면 좋겠죠. 언젠가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랬어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테마주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도주장세 대형주들도 급등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개별주들도 올라올 거예요. 테마주들도 올라가겠죠. 그러죠? 많이 갈 거야. 그렇게 많이 갈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물리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물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뛰어났어요. 뭐 하겠어요? 네? 이게 세력들 매집이라고요? 재료가 이미 다 노출돼 있고 심지어 재료가 더 센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본격적인 강세장이요. 강세장이 나오기 전에 개인들 다 어딘가로 몰아넣어요. 거기서 못 나오게 해요. 못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개인들 못 나오겠어요? 주가를 한 번에 쭉 빼버리든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빼면 돼요. 2개월, 3개월 천천히 빼면 못 나가요. 이런 식으로 가면 더 골치 아파요. 왜요? 손절도 못 하거든요.
대북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절을 때리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대북주 작년 6월달, 7월달에 폭락할 때, 올해 1월달에도 폭락할 때 있죠. 2월달이죠 그때. 2월달, 3월달에 대북주 폭락할 때 그거 끌고 이제 다 끊어버리고 우리 방 들어와서 손실 회복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작년에 6월달에 대북주 폭락했을 때 저희 방 와가지고 그 본전답 회수하고 장기원으로 눌러주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걸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뺍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나 아니면 제가 토요일날 주말 특강 갈 때 얘기해 드릴까요? 천천히 빼요. 이렇게 하면 못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밑에서 뭐가 준비하고 있냐면 강세장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눈부시게 올라올 종목들 있죠. 막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100%, 200%짜리 이런 수익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겁니다. 손실을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계좌 손실이 30% 이상 나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도 금방 복구가 돼요. 어떻게 복구가 되겠어요? 매매 딱 2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난 거 딱 매매 2번, 만화에 3번,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몰빵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면 본인이 져요. 왜 지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수익을 끝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몰빵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 종목이 바로 올라가도 금방 팔아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수익을 제한하는 그런 거라거든요.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해놓고 그 종목이 하한가인데 맞아도 눈 하나 깜빡 안 할 정도의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면 몰빵하세요. 하한가 2방 맞아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의 배짱 있으시면 하시라니까요. 그런 배짱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중 30%도 넘지 마세요. 그 정도 배짱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몰빵하실 필요가, 손실을 빨리 메꾸시려고 몰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 계좌 손실이 30%가 났건 50%가 났건 간단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매매를 많이 해서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매매를 많이 하시면 안 그래도 힘들어요. 이제 마음도 힘들고 손실도 많이 나 있는데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면 불안해요 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짧으면 스윙 아니면 이제 중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제가 말하는 스윙은 이제 한 보름 정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보시면 돼요.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겠죠. 중기는 제가 말하는 중기는 1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뭐 길어져봤자 3개월이겠죠. 1, 2개월 잡으면 돼요. 시장이 좋으면 이거보다 더 빨라지는 거고,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지루하고 약간 누르면 한 2, 3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이제 중기로 내는 수익은 기본이 30%, 50%예요. 그 이상도 많이 나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올라가면 이제 100%짜리 수익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억 갖고 하다가 5천만 원 됐는데 종목 몇 종목을 딱 나눠가지고 사가지고 30%짜리 50%짜리 수익 한 2번만 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 갖고 50% 수익 냈어요. 그럼 7,500이네요. 한 번 더 내면 30%짜리 한 번 더 내면 9,600. 그죠? 네. 거의 됐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되죠. 뭘 가가지고 몰빵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수익 낼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잘 내시면 본인이 전문가시면 돼요. 전문가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씩 쉬면서 해요. 쉬어가면서. 리딩할 때 그런 걸 다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 그렇게 안 하셔도 편안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게 하면 돼요. 단기 매매가 잘 맞는 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나 이거 도저히 안 맞는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그게 독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짧으면 스윙 아니면 어지간하면 중기로 가시면 돼요. 시장이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매수하신 종목이 바로 재료가 붙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날아오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 많이 나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성향이 단기 매매가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난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스윙 아니면 중기 쪽으로 가보세요. 30%짜리 50%짜리 수익 2번씩만 내셔도 반토막 난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렵거든요. 네. 저희 방은 지금 어떤 거 사냐면 개인들이 막 그렇게 인기 넘치는 거 있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다 팔아버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에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돼지열병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뭐 신라 SG 이거 어제 수산주 중에 대장이었거든요. 이런 거 어제 상한가 언저리에서 깔끔하게 다 팔아버리잖아요. 다 팔았어요 어제. 네. 거래량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몰라요. 네. 이게 차트가 이게 보여지는 게 20년이 23년인가 23년 동안 보도 못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제. 그래서 싹 정리하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이제 수산주들 중에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팔아서 뭐 하겠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팔아가지고 어디 뭐 다른 그 똑같이 급등한 대량 거래 터진 걸로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매수 맥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이런 걸로 하시면 마음도 편안하고 수익도 아주 편안하게 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미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진 종목들 들어가서 물량 받아주지 마세요. 이런 데서는 저희도 팔아버려요. 응? 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로 찾아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잠깐만 보초를 쓰고 있으면 반드시 세력들이 크게 올려줘요. 그래서 세력들이 있는 종목에 들어갈 때는 조용조용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없는 척 해야 돼요. 막 들어가서 왜 안 가는 거야? 막 짜증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없는 척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세력들이 이쁘다고 이렇게 올려주지. 거기서 막 이제 매매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더 눌러버리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바이오주들이 또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 신경 써서 대응들을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에서 보면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상한가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이제 6% 급등했죠. 오늘 국일제지라고 있는데 국일제지가 이제 저희 방에 단톡방에서도 추천 나갔고 라이브 쪽에 기존에 뭐 중기로 하는 그 방에서 추천 나갔고 단기 위주로 하는 단톡방에서 추천이 나가서 어제 상한가 나왔거든요. 국일제지죠.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이제 9%인가요?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와서 잘 끝났어요. 근데 시간에서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6%또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내일도 아주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예쁘게 올라오죠. 이런 것도 올라올 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단기 방에도 드렸고 이제 중기 위주로 하는 라이브 방에도 드렸는데 급등 전에 보세요. C를 바짝 말리죠. 상한가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만의 기법이니까. 근데 뭐 있나요?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죠. 네, 저렇게 C를 말리고 나서 급등하는 거예요. 이런 수익은 아무나 못 내요. 이런 과정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뭐 잠깐이지만 이런 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저희 방 회원분들은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데 진짜 종목들 불평불만 없이 잘 들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요번에 이런 수익들을 되게 많이 냈어요. 국일제지가 저희 방 기존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물량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것들로 지금 수익 내고 있잖아요. 네. 조용히 수익 나는 거예요. 시간에서 추가상 나왔습니다. 우리 회원들 들어가 계실 텐데 내일도 좋은 일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 얼마든지 잘 내실 수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가서 공략하시면 머리 아파요. 우리 회원들처럼 바닥에서 아주 싸게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내일은 주말 특강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종목도 급등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그 종목들을 상세하게 이제 주말에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주말에 시간 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뭔가를 더 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말에는 종목들을 꺼내놓고 상세하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테마주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을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또 내일에 맞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 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오늘 지수 조금 눌렀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제 금방 또 회복이 되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